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비행했을 때 일본 전투기도 발진했습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대응한 것인데요. 정작 러시아는 우리 측에만 해명을 해왔습니다. 일본은 우리 측에 왜 한국이 경고 사격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또 헛소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무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이번에 해명을 하면서 우리 측에만 입장을 표명하고 일본에는 해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는 적어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이번에 경고 사격과 관련해서 일본이 좀 나섰다가 체면을 구긴 셈이 됐고요. 자, 지금 정치권에 불고 있는 친일 논쟁은 별도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徳島の周辺を領空侵犯したことを認識しており、救急発進により対応いたしております。韓国軍用機が警告射撃を実施したことについて、竹島の領域に関する我が国の立場に照らして到底受けられず極めて遺憾であり、本件に関しては竹島の領域に関する我が国の立場に照らしてこれは到底受け入れられず、極めて遺憾であり、韓国に対して強く抗議するとともに再発防止を。 일본 정부는 어제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 우리 공군이 대응 작전을 수행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일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독도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침범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정갑위원,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도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 이제 미국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한 발언같이 됐어요. 그렇죠. 일본의 주장은 사실 얼토당토 않죠. 예. 그런데 일본의 의도를 한번 저는 의도된 그 항의라고 봅니다. 예. 일본은 계속 이제 독도 자체를 어차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국제 여론화를 계속 시키려는 게 일본의 지속된 목표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느닷없이 왜 뭐 자기네 영공에서 그런 행위를 하느냐라는 국제사회에 계속 그런 점을 알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설득력이 지금 잘 먹히질 않는 것이죠. 근데 주목할 것은 러시아에서 입장을 내놓을 때는 그 동의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문안에 보면은 일본해 국제법 표기된 그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전히 일본이 그동안에 계속 꾸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기간에 우리가 뭐 어떤 결론을 내거나 그 어떤 주장 주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문제만큼은 계속 국제적인 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고 또 새로운 어떤 대안을 갖고 움직이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김영주 의원. 예. 사실은 이제 그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는 쿠릴 열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일본이 어떻게 자기 영토에 물론 이제 쿠릴 열도의 부분은 일정 정도 국제법적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다쳤고 또 일본에 가서 저도 동경에서 일본 그 우익에서 쿠릴 열도 분쟁 말하자면 반환에 대한 시위를 하는 것도 많이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한반도 역사 문제만큼은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동해라고 표명하지 않고 일본해라고 표명은 좀 우리로서는 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으로서는 실제로 팩트가 러시아가 팩트로서는 팩트가 무엇인가는 알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오히려 이 시위 자체도 사실은 일본이 더 아파해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최수영 교수. 네, 저는 잘못 얹은 숟가락이다 이렇게. 네. 나름 타이밍을 보다가 밥상머리에 딱 숟가락을 얹었는데 잘못 얹은 거죠. 오히려 그게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 그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저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나마 우리가 좀 여기에서 하나 얻은 소득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정말 강대국들을 상대로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독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러시아 측이 이번은 군용기 어쨌든 입장이 번복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한국 대사관 무관부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일본이 국제법에 대한 계속적인 이제 여론 환기를 시키면서 그 독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쯤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결국은 우리 한국의 영토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인정을 받는 또 하나의 사례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이 점들이 앞으로 계속 국제적인 여론전을 전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듯 싶기도 합니다. 예. 자, 정치권의 친일 논쟁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자유한국당은 친일 프레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보자 하는 입장인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일파 후손 오히려 민주당에 더 많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유한국당을 계속 친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역공을 펴고 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친일파라고 하는데 이제 자유대 50주년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죠. 그것은 실수였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 어제 한번 짚어봤고요. 민주당은 자 그런다고 신문 세탁 됩니까? 국민 다 압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는데요. 여의도 친일 공방 언제까지 펼쳐질 것인지도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일본 제품 불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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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각서하라! 국내 상품 제품들 좀 떠주십시오. 일본 제품 불리한다! 유니클로 불리한다! 사자고 배사하라! 이러한 비상시국에 자유한국당은 추경 처리는 물론이고 일본에 대해서도 친일적인 행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행위를 하는데도 일본 정부를 견제할 생각은 아니하고 친일적인 언동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91일째입니다. 일본의 정부가 하는 그 프레임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건 역사 논쟁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데요. 결국은 우파 정당은 친일파의 후손이다. 이걸 계속 씌우는 거죠. 결국 이번에 이런 것도 하는 것도 기승전 총선까지 이거 가자 하는 건데요. 저희가 묻고 싶어요. 친일파 후손들은 저 민주당에 더 많더라고요. 한번 쭉 불러볼까요? 제가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친일파 후손이라고 불릴 만한 분이 없으시고요. 뭐 찾아보면 아마 숫자로 뭐 10대 1 정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 또 이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따지면 뭐 친일파의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 변호사도 하셨더라고요. 아마 우리 쪽에 어느 의원이 그랬으면 지금 그분은 친일파로 매장돼서 국회의원 출마도 못 하실 거예요. 김성환 평론가, 민주당의 친일파가 더 많다. 팩트인가요? 아니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거는 사실과 관계없는 얘기라고 보이고요. 제가 알기로도 자유한국당의 친일파 후손이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분도 계시는데 이건 일종의 이제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일 프레임에 갇혀버리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상대편을 향해서 당신도 친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서 맞는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서로 친일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정치권은 다 친일이네요. 그러니까 국민 보기에 정말 부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부분은 제가 이거 하나는 좀 지적하고 싶은데 처음 일본이 수출 규제 나오고 경제 보복 나왔을 때 그때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때 일본을 강하게 성토하고 나오면서 일단 우리 정부가 잘 대응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일본을 비판하고 나섰으면 이 프레임에 갇힐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모습들이 강렬하게 국민들한테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 갇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정치권에 이 얘기는 좀 해주고 싶어요. 네. 즉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하는 거요. 이전하고 저는 많이 달라 보여요. 예.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국민이 굉장히 무섭고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총칼 대신 키보드란 말이 유행합니다. 우리가 의병처럼 총하고 칼 들고 싸울 수는 없지만 우리는 키보드로 싸울 수 있다. 일본 제품 불매하는 거 내 스스로 이렇게 실천으로 옮겨가지고 내가 최소한 이런 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치권이 잊으면 안 되고요. 또 하나의 문장을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거는 나는 일본 맥주는 안 마시지만 일본 친구랑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본 프레임에 갇히고 안 갇히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권이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 어떻게 대응해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국격과 우리의 자존심, 자존감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1순위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묻거나 싸울 거였으면 싸워라.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이번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 보면서 정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겠다 싶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제가 그 유니클로 택배 안 하겠다는 그 택배 노조 결의는 영향이 꽤 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부추겨서 일본산 제품 불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타격이 일본한테 엄청나게 미칠 거라는 것까지 예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으면 하겠다. 실천으로 옮기겠다고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누가 아니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당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감정으로 폭발시켜서 누구를 증오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복귀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종 변호사께서는 친일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게 민주당이나 또 이게 한국당이나 전부 이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고 다만 이게 방법론의 차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병자호란 때 김상은하고 이제 최병길 있잖아요. 이 김훈 작가의 남한산성 책을 찾아봤더니 항상 항복 문서를 쓰는 사람도 이게 필요하고 또 이게 그걸 찢어버리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진보 진영, 즉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명분과 절개, 김상은 이것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일본이 이게 국제규범에 반해서 부당하게 보복하면 그에 대해서 이게 당연히 뭐 저항하는 이렇게 명분과 절개도 필요하고 그러기에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도 무조건 이게 뭐 일본을 친이라 이게 아니고 뭔가 이게 현실과 실리 이런 이제 관점에서 냉정하게 실리로서 이게 뭔가 외교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런 게 방법론 차이예요. 따라서 저는 이게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삼전도의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게 역사책을 그 이후를 역사를 봤더니 김상은하고 최명길도 7년 뒤에 병자호란 끝나고 3년 뒤에 심량에 둘 다 끌려가요. 김상은에게 척화팔이 끌려가고 최명길에게 명나라 밀서 보내다가 심량을 압송돼요. 따라서 이게 교도소 옆방에 갇혀가지고 둘이 시한수식 주고받는데 결국 이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지금 저희 민주당이든 한국당 보수 진보든 전부 이게 나라 사람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내부적으로 싸우지 말고 전부 이게 힘을 합쳐서 같이 이게 미래로 나아가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넥타이도 안 차고 전투적으로 나오셨는데 아주 말씀은 평화적으로 하시네요. 제가 이게 너무 이게 일본 편 들었다고 하도 비판 댓글이 많아서 오늘 이게 좀 중립적으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편을 드셨겠습니까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조금 있었지요. 김한규 변호사. 저는 한국당이 좀 안타깝고도 처음에 좀 이해 안 됐던 게 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어떻든 간에 대법원 다수 의견에서 그냥 개인 그 당시 징용 피해자가 일본 정부도 아닌 일본 전범기업한테 유죄로 청구를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 이제 단초가 돼서 일본 정부에서 아주 저열한 어떤 경제 보복이 이루어졌는데 이 상황이라면 한국당이 정부에다가 소송을 내놓을 게 아니라 당연히 이건 이 소송이 일본 정부도 아니고 전범기업한테 당한 건데 그냥 일본한테 같이 공격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외교 전술이니 뭐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이니 이 문제로 갔거든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가 생기니까. 한국당이 뭐 지금이라도 어떤 입장을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초기에 국민들의 분노를 경청하지 않은 큰 잘못이 있었고 어떻든 간에 현 정부는 프레임을 잘 짜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조국 수석이 전면에 나서 페이스북 정치까지 하셨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계속 국민들이 이제 불매운동하고 일본 안 가기 운동하고 자발적인 것이니까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일본과 이렇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비전과 대안이 이제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하고
어떻게 하면 일본을 부끄럽게 할까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기회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더 이익을 보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국민들은 그 정치권을 또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